사단법인 후민정음 기념사업회는 세종실록 학술토론회를 열고 용인과 후민정음의 인연 등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용인이 문화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재성 후민정음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세종대왕과 용인도천이라는 주제로 세종실록에 나온 세종대왕의 용인 행차 사례를 예시했습니다. 박재성 이사장은 세종은 25년 3월 1일 왕비와 함께 온양온천에 교동하면서 왕세자 등을 데리고 가다가 용인현 도천내가에 머물러 저녁부터 밤늦도록 풍악을 울렸고 여기에는 구경하는 백성이 거리에 넘쳤다는 기록을 찾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께서 병진년 즉 1443년 병진삭 초하룻날 이곳 용인을 다녀가셨다는 기록을 우리는 찾아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해가 어느 해냐면은 세종께서 세계 최고의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1443년 12월 30일자에 이달에 주상께서 새로운 글자 28자를 만드시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한다라는 기록이 보이는 것이죠. 그 달로부터 9개월 전에 이곳에 오셨다는 것은 훈민정음 창제에 한창 열을 올리던 막바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시기에 원정으로 가시는 길목에 이곳에 들리셨다는 겁니다. 물론 왕께서는 원정리를 여러 차례 가셨고 초정리도 가셨습니다. 그때마다 지나갔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날의 기사에서 보이는 것은 그분이 그 세종대왕께서 오실 때 같이 동행했던 규모를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박 이사장은 도천의 정확한 위치와 인근의 어정의 연관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용인의 세종의 행차를 바탕으로 세종대왕 어가행렬 행사를 재현해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승화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홍윤석 강남대학교 한영문화콘텐츠학과 명예교수는 한글 문화유산과 용인이라는 주제로 용인시 처인구 묘연면 출생의 대학자 유희 선생의 생애를 포함해 용인의 한글 문화유산을 발표했습니다. 유희 선생은 조선 후기 유학자이며 의문학자로 모친인 사주당 이씨의 태교 지심서인 태교 신기를 한글화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유희 선생이 언행을 냈죠. 두 딸이 발문 썼죠. 유희 선생 아내는 남편의 행작을 한글로 썼어요. 이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용인시 모요는 매산리 말미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용인시가 훈민정음이든 한글이든 언문이든 타 도시에 비견될 수 없을 만큼의 성지가 아니겠는가.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 연구원장은 영화 나라 말싸미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영화한 나라 말싸미에 대한 역사 왜곡 문제, 언론의 반응, 한국인의 세종대왕에 대한 평가 등을 조명했습니다. 강구인 후민정음 교육원장은 후민정음과 음양오행이라는 주제로 후민정음과 음양오행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은 문화의 도시 용인의 정체성 길에서 찾다라는 주제에서 용인의 도시 정체성은 길이며 길을 따라 사람이 모이며 문명이 발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인에는 5개의 하천이 발원하는 곳으로 고대에는 도로가 아닌 수로가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이 온천으로 가던 중간에 도천에 머물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이를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남숙 용인시의원과 하연자 용인시의원, 이금노 시민방송 용인기자, 선승주 후민정음 기념사업회 이사가 참여 주제 발표자와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된 세종실록 학술토론회 참석자들은 용인특례시에서도 세종대왕과 관련된 축제가 마련되기를 기대했습니다. 4차 산업행정뉴스 서정영입니다.